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드디어 정치화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여러분들 민원을 작성했던 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2학기 수행평가 연계할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걸로 여러분 학기말 활동과 같이 2학기 수행평가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시험이 끝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4쪽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정치 참여의 방법과 한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구워진 빵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치 참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은 알게 된 걸 가지고 이제는 정확하게 실천해 보는 거, 특히 실천해 보는데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 주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과서 94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원의 수업 지도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정당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정당의 제도와 유형, 그리고 다양한 정치 주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특히 이 다양한 정치 주체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스턴 아저씨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스턴의 정치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계 부분 중요하다는 거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과 2번 할 텐데 2번은 잠시 뒤에 안내사항이 나올 테니 또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정당, 뭔가 최근에 지방선거, 재보선 이럴 때 보면은 무슨 빨간 당, 파란 당 옷을 입고 나와서 춤추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 이 정당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볼 때 정당 이름을 빼먹을 수 없어요. 지금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맞나요? 또 바뀌었지 않나요?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죠. 이만큼 우리 정당의 내용은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어떤 갈등을 가진다든지 서로의 이제 주장을 할 때 어느 정당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당은 토론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등과 대립을 할 때 보면 꼭 정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너 도대체 누구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차시의 수업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에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턴의 경우에 정당 또는 이제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며 이들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트는요, 사실 선거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단원 주제 3 지금 하고 있죠. 6단원 주제 2 부분하고 같이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의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 언론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도 한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정치 주체죠. 그리고 정당의 역할, 기능, 그리고 복수정당제라는 키워드인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6단원 주제 2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단원 주제 1차랑 가볍지만 그래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1번 부분 중요합니다. 2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선거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지금 여기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평에서도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선생님 드는 생각이, 요즘은 뭐만 하면 주말만 되면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침만 되면 비가 내린다고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우산을 놔두고 다녀서 한때 이상형이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비를 보면 조금 서글픈, 네, 푸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의 정당은 도대체 어디니? 라는 선생님 패러디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정당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친박신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우리공화당, 실제로 이 정당들은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왔던 정당들입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곧 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 광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전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는 정당을, 좋아하는 정당을 이렇게 찍는데 이때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요거를 개표하러 가봤는데 길이가 거의 한 1m에 육박할 정도로 정당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 40개 정도가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정당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당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입니다. 자, 정당의 영어 이름은 파티입니다. 네, 선생님 그 파티한테 파티인가요? 네, 그게 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파티 여기서는요, 자, 자기와 뜻이 비슷한 생각이나 어떤 거에 대한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집단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파티, 뭐 파티 열렸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뭐 게임 캐릭터를 뭐 잡기 위해서 맞죠?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정당도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되는 게 이익 집단이겠죠. 이익 집단의 경우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지금 공개 수업 이후로 조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이 당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정치 과정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많으면서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지지도 하면서 우리가 정책 결정기구 왔을 겁니다. 거기서 정당의 경우는 입법부와 관련이 좀 있어요. 행정부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까? 이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네? 그럼 이런 정책을 만들자고 정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네 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정당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당은 뭔지는 알게 됐으니 이제 이 정당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당은 우리 교과서 95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쪽을 보면 이제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당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한 가지 정당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자, 하나의 정당밖에 없다. 아무래도 가치가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당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되죠. 그럼 이걸 왜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이 정당은요 사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당이거든요. 권력을 획득해야지 자신의 가치를 국가를 통해서 아니 이 권력을 통해서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정책 해볼래.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공약이었습니다. 빌공짜가 아니라 여러분. 네, 정말 세심하게 약속을 한 건데 뭐 최근 들어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죠. 자, 하지만 이 공약을 통해서 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쉬워질 거고 권력을 획득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이 후보들을 보내야겠죠. 이 후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략공천 이런 식으로 아마 뉴스를 보다 보면 전략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에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등록시키는 거 전략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충원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자꾸 새 인물이 필요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온다 하면은 아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좀 모셔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의 경우도 좀 중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유권자들한테 우리 정당은 이래라고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뭐 발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나 정책을 정당들이 널리 유권자들한테 알릴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선택을 필요할 때, 자, 나는 이런 후보자는 싫어. 나는 이런 사람 좋아. 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겠죠, 정당이.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치 사회화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화라는 말 나중에 사회문화 3학년 때 이제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냐? 그 사회의 기준을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자, 정치 사회화는 어떤 내용일까? 어떠한 정치적 주제, 쟁점,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전에 좀 논쟁이 컸던 거, 무상급식,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한번 볼게요. 전국민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쟁점에 대해서 누군가 찬성을 하고 누군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찬성한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래서 찬성이야. 그래서 이 가치, 이런 정책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런 나의 가치, 나는 모두 다 동일하게 뭔가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평등이 더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신념,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이 논쟁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내면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이러한 주제, 이런 쟁점에 대해서 가치를 알려주고 이런 정책을 알리면서 유권자들한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잊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스턴 이야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주체에 누가 있다고 했었어요. 요 한 가지로 정당이 있었다고 했죠. 자, 이 정당은요,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구도 하고 지지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정책결정기구 뭐였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열심히 정책도 만들고 결정했으면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출, 뭔가의 정책이 나오고 이제 다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환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배우는 정당의 내용하고도 연결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당의 5가지 역할 중에 아까 3가지를 했었죠. 자, 남은 2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정당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정당의 최대 목적은 자,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얻는 게 정당의 최대 목적이죠.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겨야겠죠. 선거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보통 지지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당에 가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 당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려면 내 팀이 먼저 투표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투표가 있는데 나와 친한 애들 투표해. 이렇게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표 참여 운동 이런 게 있죠. 인증샷 이런 게 무슨 기능이냐? 시민을 동원한 데서 시민 동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정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만들까? 자, 정부를 만들겠죠. 자, 이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해야겠죠.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구성하고 열심히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의 업무를 운영했는데 잘했으면 다시 한번, 뭐 못했으면 선거를 통해서 다시 바꾸는 그런 행사들이 우리가 선거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선거는 지난 권력이 잘했는지 한 번 더 평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당과 야당 한번 얘기했었죠. 네. 자,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었고 야당은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었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당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야당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이렇게 야당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당의 5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당을 통해서 내가 뭔가 참여하고 싶다.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변에도 이제 20대인데 네, 선생님 이제 아는 동생이 당원을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의 밑에 비서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를 한번 불러서 여러분 뭐 방학 앞두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한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혹시 좀 너무나 이제 촉박할 수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 정당의 역할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역할이냐? 정책결정기구랑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정당은 정책결정기구, 입행사와 시민사회, 이 시민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왜냐?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국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한테 건의를 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자, 그럼 봅시다. 자기의 가치에 맞는 정당에 입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데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는 의무가 있겠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 그리고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행사들에. 자, 그런데 굳이 나는 정당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최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여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가치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정책 공청회, 공개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걸 공청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1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이런 집회는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정당을 통해서 함께하는 정치 참여 방법인데요. 여러분 훅 넘어와서 놀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교과서 97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현대 정당은요, 꽤 권해지고 있어요. 자, 굉장히 사람들이 당비도 많이 주고 뭔가 후원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정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직급이 나뉘어지고 관료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회문화 시간 때도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위아래를 얘기를 하는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점, 이게 한계점입니다. 자, 어떻게 위계 질서가 생기냐? 당원과 당원끼리 이렇게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의사결정이 이 지도부,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부라고 하는데 이 지도부들에 의해서 뭔가 권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이 안 되기도 한다라는 점이 한계인 거죠. 이게 한계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교과서를 보면은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직 뭐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당 안에서 토론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강요한다든지 뭐 선배가 따르니까 후배가 따라야 돼 라는 등의 조금 민주적이지 못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부터 뭔가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갑자기, 뭐야, 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여러분, 교과서 96쪽을 보시면, 우리가 단당제는 없어요. 근데, 양당제와 다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비슷한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수업은 생명과학은 아니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6단원, 주제 3, 6단원이래요, 자꾸. 3단원 주제 2, 선거 파트를 배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설명하기 필요해서 요거는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칠판으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온라인 클래스 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앞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 좀 보충하는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머지 부분, 이익 집단,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 그리고 6단원 주제 2, 선거의 중요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